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2월 8일 구독자님들이 요청 주신 종목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스택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회사인데 요거 최근이 아니라 장기적인 요 수급 흐름이 정말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약간의 이상적인 수급이긴 하거든요. 정상적인 수급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약간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팩트적인 부분으로는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고 있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수급이 압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자사주 매입인가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자사주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의 물음표는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급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외국인, 기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쪽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냥 팩트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은 매수하고 있다. 이 외국인 또 그런 흔히 말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요런 쪽의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할 텐데, 그래도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채널 라인이 잡혀져 있습니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그리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도 역시나 수급은 들어오고 있었던 부분, 하지만 요 채널 라인의 상단을 이제는 돌파하는 모습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좋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 추세를 만들고 있던 고점이 낮아지는 요 라인도 하나 그려볼 수 있겠죠. 요 최근 한번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들어왔던 요 장대 양봉의 고점 라인대, 요 추세선까지도 지금 돌파됐을 때 그 가격대는 대략 9,000원이 으로 보입니다. 반등했을 때 9,000원을 돌파했을 때가 좋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역시나 최근에 돌파됐던 요 구간 올라오고 있는 21선, 241선, 241선은 대략 8,300원, 21선, 61선은 대략 8,000원대이네요. 최대한 요 8,000원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지, 중요 저항 라인 때 9,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증시 상황, 전체적인 매크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음 거래일에는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을 꼭 한번 고려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 역시나 디스플레이 이런 관련 내용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쪽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래나노텍도 그래도 일단은 과거의 바닥권을 이렇게 다졌던 구간, 특히나 강한 저항 라인이 있었던 구간이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대가 대략 7,3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7,300원대 살짝 터치하고 그래도 하락 추세에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반등이 나올 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는 지금은 사실 매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으로 빠진 부분이 있고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 볼 것 같다. 추가 하락했을 때는 다음 지지 가격대는 대략 5,400원, 5,500원 이런 구간까지 열려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분명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특히나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위치에서는 쉽게 매도는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증시가 반등 나왔을 때 역시나 이것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수급이 최근에 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단기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이런 지지 라인들을 보시면서 기다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엑시콘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반도체 회사죠. 반도체 흐름이 최근에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락하는 부분이 있고, 엑시콘 역시도 거의 이런 부분들, 과거에 지지가 있었던 부분들, 급락해서 버텨줬던 주교 가격대가 8,700원인데 거의 8,700원대까지 빠져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딱 종가도 지금 장중에 마지막 거래일 장중에도 요 8,700원 한번 찍고 약간의 반등을 해준 모습인데, 다음 거래일 8,700원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 나왔을 때는 지금 저항 라인 때는 요 가격대 13,000원대 굉장히 강하게 잡혀져 있네요. 다시 한번 13,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돌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닥권까지 거의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이 세력의 매집이라면 단기간 하락하더라도 반등의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강한 지지라인대가 지금 잡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하더라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위지트입니다. 위지트는 지금은 코인 관련주로서 굉장히 큰 상승 파동, 하락 파동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코인 올랐을 때 이렇게 급등하면서 장대 음봉 윗꼬리를 갭까지 띄우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고, 목요일만 해도 이렇게 급등했었죠. 12%까지 급등했다가 하락했다는 점. 하지만 이 종목 자체는 분명히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나 동전주기 때문에 이런 동전주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해 보시고, 크게 봤을 때도 과거에 이렇게 급등락이 정말 크게 움직이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인의 영향 많이 받는 종목이다 정도를 생각해 보고, 그만큼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뭐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 상승했을 때는 일단 저항 라인 때는 요 900원대 정도에 있다라는 것, 요 부분을 한번 보시고, 요 윗꼬리를 채워가면서 상승했을 때 900원을 넘어갔을 때가 큰 상승으로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부분 이평선 라인대가 모여져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저점 지지받았던 가격대는 대략 717원 요 구간이 보이네요. 717원 구간 깨졌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코인에 대한 흐름과 일단은 그래도 볼 수 있는 지지와 저항의 흐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J중공업입니다. 조선 관련주들 굉장히 좋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HJ중공업은 의미 있는 저항 가격대가 3,200원대 요 구간이었었는데, 요 구간 돌파 시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흐름에서 단기 고점을 찍고 지금은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다.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역시나 3,250원 요 부분 241선과 함께 버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차트적으로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래일에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추가 하락했을 때 3,250원 요 부분을 버텨내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할 때도 수급 흐름 자체는 좋진 않았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올렸었는데 여전히 수급 자체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보다는 일단은 차트적인 지지의 흐름 3,25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도 최근에 한번 상승 파동,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이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살짝 또 꺾이는 모습도 같이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다시 한번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을 이탈하는 안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됩니다. 장중에도 전 거래일에 13%까지 급등을 했다가 윗꼬리 길게 달고 음봉으로서 마무리하는 모습은 역시나 좋지 않은 저항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조정이 나왔을 때 다음 지지라인 제가 이전에 요 지지라인을 그어놨었죠. 대략 2,580원대 요 부분에 대한 지지를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2,580원이 이탈하지 않는지 다음 거래일에 보시고, 그리고 큰 추세로 그어봤을 때 요 라인이 그어질 수 있는 부분, 요 바닥권의 추세를 그어볼 수 있는 부분 있다라는 생각 드네요. 추세를 이런 식으로도 그어볼 수 있고, 그 가격대가 대략 2,400원대 요 구간에 거의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2,450원 정도, 2,500원 2,400원대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요 지지 라인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노펙스입니다. 시노펙스도 요거 과거에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요런 길게 횡보하는 구간, 요 구간만 지금 확대해서 본다면 그래도 삼각 수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배열의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설명을 예전에 많이 드렸었는데, 그 흐름에서부터 정말 큰 저도 이까지 상승할 거라는 예상은 못했었는데 큰 상승의 흐름이 나왔었고, 이제는 그 상승의 흐름을 점점 반납을
내는 모습, 지금 약간의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하락 추세선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런 추세 라인 선들 여전히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요 선을 따라서 빠지고 있는 흐름이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다. 추가 하락했을 때 최근에 반등 만들었던 가격대가 5,800원입니다. 5,800원대 버텨주는 게 중요하고 5,800원대 한 번 더 깨졌을 때는 당연히 추가적인 하락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5,800원 그래도 버텨주면서 옆으로 길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반등하는 게 가장 베스트한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 5,800원대 지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지금 지워 볼게요. 추세선 예전에 많이 그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워서 그려봤을 때는 이런 구간들 대략 말씀드린 5,800원과 그리고 과거에 저항이 됐던 가격대 5,200원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하는 게 중요하다. 5,800원과 일단 5,200원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지지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루코입니다. 알루코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대부분의 소형주들이 증시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죠. 알루코도 동일한 흐름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이렇게 흐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급락한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차트를 깔끔하게 지우고 봤을 때 지금 지지가 있는 포인트 라인이 요 구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요런 구간들 한번 몇 군데의 지지선을 제가 체크하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요 지지 부분 2,200원대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2,200원대 깨지면서 지금의 단기적으로 더 크게 하락하려는 완벽하게 역배열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추가 하락했을 때 다음 지지가 강한 가격대는 요런 부분들이 되겠죠. 1,780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941원이기 때문에 1,784원까지 빠졌을 때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최저점인 1,100원을 향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나 저는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역시나 과대낙폭으로 지금 빠졌기 때문에 강한 지지에 의한 반등을 조금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역시나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했을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전체적인 반등과 이런 지지 라인들을 보면서 조금은 기다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2,2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강한 추세 저항 돌파로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역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지와 저항을 잘 보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탑머티리얼입니다. 탑머티리얼도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최저점을 찍었던 가격대가 28,900원 거의 29,000원대 요 구간에 지지가 강하게 형성돼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2,900원에 살짝의 반등이 29,000원에서 살짝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29,000원 이탈하면서 신저가의 영역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뭐 아무도 예측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등이 나왔을 때 29,000원대를 재돌파해 줬을 때 다시 한번 추세가 어느 정도 돌아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29,000원 돌파 하락했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지금 위치에서는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요거는 일단 재건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고 힘이 응축된 상태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좋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 찍고 그리고 고점 찍었던 구간은 잠시만요. 요런 저항 라인들 살짝 걸리는 부분에서 약간 저항을 막
저항을 느끼고 지금은 빠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의 지금 장대 양봉 지지 61선, 121선이 겹쳐져 있는 가격대 15,600원 요 구간에서 아랫골이 길게 달았지만 가격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역시나 추가 하락이 다음 거래에 있을 수 있고 추가 하락했을 때 15,6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의 추세 아직은 멈추지 않을 것 같고 15,600원 지지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그나마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진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정도 해석 그리고 재건주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또 상승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인 우주 관련주고 트럼프 당선에 따라서 우주 관련주들 한번 더 강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렇게 이슈가 또 끝나니까 역시나 그 상승분을 반납해내는 모습 최근에 이렇게 이평선 라인대들 모여있는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은 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 하락을 했을 때 다음 지지 라인대들은 이런 구간들 8,900원 그리고 7,800원 이런 부분들이 보이네요. 추가 하락했을 때 8,900원 이 부분을 버텨주는지를 1차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하락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전의 저점 7,800원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의 지지라인 확인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과 그리고 최근에 저항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요 가격대 대략 12,000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을 반등 나왔을 때 돌파하는 게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조정이 나왔을 때 8,900원, 7,800원 지지 라인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창산업입니다. 경창산업 요 종목도 굉장히 큰 파동으로서 움직이고 있다. 급등락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윗꼬리가 정말 많이 달리고 장대 연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은 분명히 아닌데 요 구간 지금 지지가 강하게 있어야 될 가격대는 2,179원 요 가격대 대략 2,200원 부분을 강하게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요 구간이 이탈되면서 최근에 하락폭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다음 지지가 강하게 있는 구간은 요 가격대 대략 1,847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요 가격을 최대한 이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창산업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런 소형주들 결국에는 매크로의 흐름 시가총액이 670억이거든요.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어떤 종목보다도 강하게 하락할 수 있는 요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항상 생각은 해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 요런 특정 테마가 아닌 요런 소형주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847원을 다음 거래일에 지지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 포인트를 보시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요 2200원대를 강하게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이평선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저항과 지지 라인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매매 관점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로제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정말 크게 올라갔었죠. 거의 상한가 2연상의 그 이상의 상승도 분명히 가파르게 나왔던 부분 많이 올라갔던 만큼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다시 저항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추세 라인 제가 많이 그어놨었는데 다시 한번 지우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치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 구간에서 버텨야 될 가격은 명확하게 3,800원대 요 부분에 241선 121선 볼린저 밴드 하단 과거의 지지가 수평 지지가 있었던 부분이 3,880원 요 구간이죠. 그러면 다음 거래일에 추가했을 때 역시나 요 구간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항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가격대는 5,200원 요 부분에서 지금 과거의 지지와 저항이 단기간 있었다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5,200원을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3,800원대를 지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이 포인트를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에 대한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엔터주와는 완벽하게 또 커플링 되는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일단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